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5강은 모상계수의 변화 유무 검정과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모상계수의 변화 유무 검정 절차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상계수의 추정 절차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관문서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 방법을 확실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25강의 첫 번째 주제는 모상계수의 변화 유무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모상계수의 변화 유무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엔 무슨 얘기냐면 모상계수가 평소에는 0.7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촉매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료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그 설비를 새 걸로 샀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효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니까 값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상관계수가 변한 거야? 상관계수가 커졌어? 또는 작아졌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를 뭐라 보냐면은 로는 로 제로다라는 형태의 검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모상계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가설이 세워지게 되면 모상계수가 변했냐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는 다르다, 크다, 작다가 모두 존재하는데 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관계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상관계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하려면 우리가 이 자체를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분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이퍼탄젠트 역함수라는 거죠. 하이퍼블릭 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역함수를 쓰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계산에 의해서 값들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즉 치환한 값은 하이퍼블릭 함수로 역함수로 치환한 이 값은 이러한 형태의 기대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n은 굉장히 커요. 보통 상관계수는 n이 사실 실전에서는 45개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한 거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움직이는 로를 나눠주면 이 값은 뭐가 될까요? 거의 0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값을 0으로 보고 그냥 이 값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을 표현한 값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퍼블릭 탄젠트 역함수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때 VG는 좀 더 기묘한 형태로 바뀝니다. n-3분의 1 즉 DG는 루트 n-3분의 1이 됩니다. 지금 현재 T 검정에서 n-2였죠. 여기서는 한 개 더 나갔죠. 일단 이거는 다시 그 데이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 역함수로 한 번 더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 치환 과정에서 치환수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시험에서는 표준 편차나 분산이 출제되면서 n-2나 n-3으로 써가지고 틀리게 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니까 반드시 n-3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상관계수의 변화 유무에 관한 검정 방법에 대한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로우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는 변했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때로는 로우는 커졌다. 로우는 작아졌다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면 비무 가설은 당연히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험률은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나 1%인데 5%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이 경우에는 하이퍼블릭 함수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상관계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지만 치환을 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증할 때는 정규분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분포로 치환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G 제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계량이라는 게 R이었죠. 근데 얘를 치환해야 돼요.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 그러면 우리의 모수 로우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치환해야 돼요. 로우는 정규분포를 안 따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로우 제로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러니까 일단 정규분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대값이고요. 얘가 통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량을 무시하라니까 여기서는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을 무시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풀게 되면 이렇게 풀게 됩니다.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 마이너스 얘가 뭡니까? 얘가 얘죠.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루트 m-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객관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루트 m-3 가로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다른 공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계량을 무시한 거 맞죠? 그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강력입니다. 기강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강력은 당연히 이번에는 정규분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 그러면은 양쪽일 거고요. 만약에 크거나 작다 그러면 당연히 G1-알파 아니면 마이너스 G1-알파겠죠. 이렇게 정규분포로 온 이상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됩니다. 판정은 역시 기본적으로 기강력에 있느냐 채택력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각도 되고 채택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절차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객관식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분산을 묻거나 또는 이 하이퍼 탄젠트 역함수의 공식을 묻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주관식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검증하는 문제가 적어도 2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이퍼블릭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제25강의 두 번째 주제는 지분포를 활용한 모성한 계수의 신뢰구간 추정입니다. 모상한 계수의 유무 검정이건 모상한 계수가 변했냐는 검정이건 관계없이 일단 H제로가 기각이 됐다면 당연히 신뢰 구간이나 신뢰 한계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상한 계수의 신뢰 한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관계수를 하이퍼탄젠트 함수로 치환을 시켜서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이후에 그 값은 치환된 값이니까 다시 원위치로 환원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 달리 이 모상함계수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품이 좀 많이 듭니다. 즉 먼저 정규분포로 치환을 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다시 원위치로 치환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모상함계수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함계수 R을 하이퍼 함수로 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의 기대값은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실내 구간을 계산하게 되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의 추정값의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 왜냐하면 이거는 기각력이 정규분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곱하기 루트 n-3분의 1이 되는데, 즉 얘가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 답이 나오게 되죠.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의 상한값과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의 하한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하이퍼 탄젠트 역함수로 치환한 거니까 원래 함수로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아주는 방법은 각각의 값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를 곱하면 됩니다. 즉 탄젠트 하이퍼 가로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는 약분되니까 로우가 되죠. 그러니까 로우의 실내 구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하이퍼로 씌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의 하한과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의 상한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모상관계수의 실내 구간이 계산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번에는 기초다지기를 통해 상관분석의 여러 기법들의 적용 방법을 학습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 1번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을 로트 크기에 따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XY 데이터로 준 게 아니라 계산값으로 줬네요. 중요한 계산값은 모두 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가 볼까요?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상관계수를 구하려면 아시다시피 R은 SXY 루트 SX 곱하기 SYY로 구해야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쟤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먼저 SX부터 구하는 게 제일 쉽겠죠. 네, 많이 보던 거니까. 즉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X 제곱이 1540이라고 했고 시그마 X가 118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데이터가 10개네요. 그러면 147.6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SYY를 구하면 시그마 Y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Y제곱이 385니까 마이너스 10분의 57의 제곱은 60.1이 됩니다. 그리고 SXY는 하나씩 곱하면 된다 그랬죠.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니까 이 값을 구하면 시그마 XY는 756이네요. 마이너스 10분의 118 곱하기 57이 되죠. 그러면 83.4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이 세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 83.4 나누기 루트 147.6 곱하기 60.1을 하면 상관계수는 0.88549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기선을 구하는 문제네요. 회기식은 y는 a 플러스 bx가 되죠. 자, 그러면 천하 없어도 b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자, b는 뭐라 그랬죠? 땅에 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이게 y축이니까 여기는 xy가 되죠. 그러면 b는 sx분의 sxy다. 이렇게 쓸까요? 네, sx는 147.6, sxy는 83.4니까 그러면 0.56504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를 구해야겠네요. a는
y바 마이너스 bx바가 되니까 우선 10개이고 57이니까 이건 y바는 5.7이 되죠. 그 다음에 b가 0.56504라고 했고 x바는 118이니까 11.8 되겠네요. 그러면 a는 0.96748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기식 y는 0.96748 플러스 0.56504x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검정하시오. 자, 그러면 t 검정하라는 얘기겠죠? 어려운 공식이지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상관계수의 유무검정은 H1, 로는 0이 아니다. 즉 독립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H0는 아니야, 로는 독립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알파를 따지는 거죠. 당연히 5%로 검정했으니까 5%가 되죠. 자, 이 상관계수의 유무검정은 T검정이 된다고 했죠. 그럼 T검정은 상관계수 R을 무시하라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식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는 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게 n-2라는 게 좀 아킬레스건이죠. 일단 상관계수 R이 0.88549라고 했으니까 루트 1-0.88549의 제곱이 되고요. 나누기 현재 데이터가 10개죠. 10-2가 됩니다. 그러면 T0는 5.390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강력을 네 번째 계산해야 되겠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의 자유도가 8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2.306이 됩니다. 물론 수표에서 찾아야겠죠. 자, 검정 통계량 T0가 기강력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당연히 다섯 번째는 H로 기각이 되겠죠.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로가 0이 아니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 얘기는 모상관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모상관계수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상관계수의 신뢰 구간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상관계수의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 R을 먼저 하이퍼탄젠트 역함수로 취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관계수 R이 0.88549니까 이를 구하면 1.40066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당연히 정규분포니까 95%면 1.96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편차가 루트 n-3분의 1이니까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은 1.40066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본수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10 빼기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꽤 폭이 넓어지는 값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0.74081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는 0.65985에서 2.14147이 됩니다. 자, 이 값은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로 치환된 값이므로 전체 탄젠트 하이퍼 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약분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탄젠트 하이퍼 2.14147이 되지요. 그러므로 로의 신뢰 구간은 0.57826에서 0.97277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관계로 추정이 되니까 반드시 추정 과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